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매년 세계 각지의 이상 기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이상 기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이상 기후는 왜 일어나는가? 이상 기후가 야기시킬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 기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세계 각지에라고 말했는데 매년 해마다 세계 각지 하면 세계 여러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상 기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네,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것을 이상 기후라고 하고 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네, 많은 그 손해, 여기서는 harm, damage라고 했는데 어떤 이렇게 좀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을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여기 악화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악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악화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악화라고 합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많은데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이상기후가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긴급한 네, 아주 빠른 대책,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상 기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53번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를 같이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53번하고 54번을 같이 이렇게 풀면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53번하고 54번을 같은 주제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상 기후에 대한 그래프와 도표를 나타내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세계의 평균 기온 변화해서 지난 150년간 세계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래프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를 조사하기 시작한 1860년부터 2000년까지 150년 동안 세계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 가지 이상한 기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상고온. 네, 고온 하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상고온. 그 다음에 열대야. 네,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시원해야 되는데 밤에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열대처럼 너무 더워서 힘든 거 그런 것을 열대야라고 하고 집중호우. 호우는 비가 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집중,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주 그 어떤 일정한 시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거죠. 그런 것을 집중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 그러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등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그리고 우리 냉장고, 에어컨을 돌릴 때 나오는 가스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구를 온실처럼 따뜻하게 온실처럼 온실 그린하우스죠. 온실처럼 지구를 덥게 만든다 해서 온실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화력발전소, 네,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화력발전소나 내연기관차를 줄여야 하고, 친환경 에너지, 네, 친환경 에너지, 그 환경적인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려야 하고, 산림보호, 산림하면 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숲을 많이 보호해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이렇게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네, 환경을 아끼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 그래프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기후. 자,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나요? 네, 두 번째 문제였고. 자,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요? 네,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1, 2, 3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답을 쓰시면 되는데, 그 전에 서론. 네,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론, 어떻게 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상 기후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떤 글을 쓸까요? 네, 요즘에 아무래도 이상 기후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 산불이 나고 호주에서도 산불이 나고 어디에 비가 많이 오고 네, 뉴스에서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으로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있나요? 네, 해수 온도 상승. 해수는 바닷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이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지하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태풍도 더 많이 생기고 태풍이 더 점점 강해지고 폭우,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폭설, 눈도 갑자기 많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네, 이상하게 온도가 높아요. 그것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더워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네, 물이 없죠. 너무 더우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사막처럼 되고 있어요. 사막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이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감소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자기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네,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좋고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너무 춥게, 너무 온도를 낮게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거.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 환경이 좋아져서 기후가 이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좀 풀어서 이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글을 써봤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구나, 부드럽구나, 어떤 어휘를 사용하셨지? 문법은 어떻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지? 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겨울에 날씨가 유난히 추워지는 한파와 여름에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 그리고 홍수와 산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이유는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등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의 급격한 증가라 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그와는 반대로 부작용도 심각해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구가 온실처럼 온도가 상승하여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났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 현상은 많은 자연재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해수의 온도 상승은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한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강우량의 증가로 폭우와 폭설이 내리고 반대편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의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은 사회의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각 정부와 기구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법의 제정과 협약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과 일반 시민들도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에어컨의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 글에 나왔던 이상기후, 이렇게 계절, 날씨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다음에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날씨에 관련된 표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말할 때, 토론할 때,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한파입니다. 네, 한파가 오고 있다. 한파가 심하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한파는 cold wave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은 여기서 아주 춥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네, 여기서 빈번하게라는 말은 여기서 frequently 해서 자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네, 자주 말고 또 여러분이 단어를 또 쓰셔야 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빈번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네, 부작용. 산업화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산업화의 부작용, 네, 안 좋은 면이죠. 사이드 이펙트라고 했는데 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효과들이 심각하다, 아주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연재해, 자연은 nature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재해, 네, 이것도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disaster, 재해라고 이렇게 외우면 괜찮다고 했어요. 네, 자연재해, 자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다. 네, 여기서 야기시키다라는 말은 어떤 안 좋은 나쁜 문제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 원인이 되게 하는 거, 네, 그런 것을 야기시키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안 좋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막화. 네, 사막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변하는 거 사막화라고 합니다. 법의 제정. 네, 법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법을 만들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는 법을 제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 네, 협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금씩 줄이자. 우리 조금 노력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나라와 나라들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협약, 트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서 다음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54번을 쓰실 때는 이러한 부분에 주의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론, 네, 인트로덕션이에요. 글의 주제에 대해 소개한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이상기후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갑자기 먼저 이상기후의 원인이 뭐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읽는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서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예가 있다,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뜻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상기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기서 빈칸에 여러분이 이상기후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상기후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자 한다,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서론을 시작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여러분이 문제에서 제시된 문제에서 말한 세 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적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 나의 생각은 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근거는 basis, 구체적인 예, example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구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혹은 우선, 먼저,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따라서 그러므로 뭐뭐 아야 한다, 어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거나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으려면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다가 이 문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보통 54번 쓸 때 결론 부분은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 문제를 대답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른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써서 강조하는 그런 것을 결론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보통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게 쓰시거나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뭐 하도록 뭐뭐 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을 읽으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의 글을 읽고 점수를 줄 거예요. 점수를 줄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준을 아시면 이제 글을 쓸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글을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내용 및 과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썼는가? 주제하고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다른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 물어보는 거고, 또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을 다 잘 대답했어요. 그러면 12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개 구조해서 네, 구조, 스트럭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글을 쓸 때 논리적으로, 네, logically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썼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면 12점을 받게 되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은 네, 단어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grammar, 문법, words 네, 단어, 어휘를 잘 사용했나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맞아요. 잘 사용했어요. 하면 26점을 받아서 전체 50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54번을 쓰실 때는 꼭 반드시 600에서 700자 사이에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글자 수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600자가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점수를 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700자가 너무 넘어서 너무 글자가 많으면 그것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600에서 700자 글자대를 여러분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문단 이상으로 글을 쓴다. 패러그래프를 3패러그래프, 4패러그래프 이 정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초급 표현을 쓰지 말고 중급, 고급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급, 고급, 그 좀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픽, 어휘, 시간에 배우는 사자성어, 배우는 그러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초급 표현을 자신 있게 잘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구어 표현, 줄임말, 높임말, 이런 말 쓰시면 안 되고, 문어 표현 쓰셔야 되고, 조사, 네, 조사, 파티클이죠. 은는, 이가, 을를, 에서, 으로 라는 이런 파티클을 꼭 쓰셔야 합니다.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글을 쓸 때는 꼭 써야 합니다. 아요, 어요, 읍니다, 습니다. 네, 이런 것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쓸 때는 니은다, 는다, 그리고 형용사는 basic form 사용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이 보내준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읽을 건데 다른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시험 볼 때도 꼭 다 쓰고 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네, 이렇게 쭉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 여기는 좀 자연스럽지 않아. 아, 여기는 조금 이상해. 이 단어가 여러 번 썼네? 이 문법은 좀 이상한데?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글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친구의 글을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글이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가? 어떤 단어, 어떤 문법들을 사용했지? 네,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썼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써 나갔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가 내내 심각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둘러싸는 논의와 토론도 차열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과 과도한 발목 때문이다. 먼저 공업혁명 이후 원유 이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석유를 연소로 온실가스 배출도 급등을 이루어진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발하는 열능을 지구에 더 졸리는 편이다. 그래서 지구 온도는 늘어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발목으로 산림 면적이 대폭히 감소해 시킨다.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주요 온실가스이란 이산탄소를 흡수하며 자기 양념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는 엄청한 역할을 발휘한다. 산림 없애는 이상기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편이다. 이상기후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며 극대의 얼음을 녹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 해수면 상승 문제를 일으키며 지리적인 낮은 지방을 물속에 댈 경우는 이루어진다. 게다가 폭우, 폭염, 홍수 등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에 거대한 충격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로 더 많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이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까워지면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지기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친환경 자원을 더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정부도 친환경 발전 방식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른바 십시일반으로 손을 잡고 우리의 지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해마다 매년 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가 내내 심각해지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어요. 이 친구의 서론을 보면 이 부분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네, 서론을 아주 잘 썼어요. 네, 서론을 이렇게 토픽으로 요즘에 여러 뉴스 토픽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서론이 됩니다. 서론을 아주 잘 쓰셨어요. 자, 서론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보셔야 할 부분이 여기 내내. 자,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가 내내 심각해지면서 내내는 네, 여기 내내는 throughout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내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것에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자, 선생님은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 보는 내내 울었어요 라는 말은 영화를 시작하면서 처음 영화를 볼 때부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영화 볼 때 처음과 끝이 분명하지요? 네, 분명하는 것은 이렇게 내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후가 처음이 언제예요? 또 기후 변화가 끝이 언제예요? 다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처음과 끝이 정확히 잘 모르고 어쨌든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내내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상기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과 과도한 벌목 때문이다. 발목이 아니라 벌목이에요. 자, 이 친구는 자, 숲의 나무를 너무 잘라서 벌목하면 나무를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숲에 나무를 너무 잘라서 이산화가스가 나온다라는 그런 걸 쓰셨는데, 오, 잘 쓰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벌목은 우리가 토픽, 어휘 시간에 배운 단어입니다. 아마 이 친구가 그때 배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어휘 시간에 배운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토픽 라이팅, 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토픽 어휘에서 배운 단어들을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토픽 쓰기에 사용하세요 하고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업혁명. 자, 여러분, 공업이나 여기 산업이나 같은 인더스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the Industrial Revolution은 한국에서는 산업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공업혁명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자 뒤에 보면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발하는 열능을 지구에 더 졸리는 편이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발휘하는 그런 에너지를 빛들을 지구에 보낸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구 온도는 늘어나게 된다. 네, 온도가 높아진다, raise up 할 때는 늘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늘어나다는 여기 온도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온도일 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상승했다, 온도가 올라갔다 라고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온도하고 어울리는 커플, 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산림 면적이 대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대폭, 그냥 이걸로 부사예요. 대폭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자기 양념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것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생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가 끝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에서 네, 낮은 지방을 물속에 댈 경우는 이루어진다. 네, 이 부분은 네, 물속에 잠긴다. drown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기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많아져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높아지고 마을이 물에 잠겼어요. 몸이 물에 잠겼어요. 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될 경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물속에 잠기게 됐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여기 파란색 라인이 보이죠? 파란색 줄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전방위적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many direction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선생님은 다방면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친구는 전방위적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와 정부와 시민들이 지구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의미로 십시일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토픽 어휘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도 여기다 같이 썼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서론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대답은 여기까지, 세 번째 질문 대답 여기까지 해서 총 733자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600에서 700자로 쓰세요 하는데 733자 썼어요.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약간 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 부분은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했던 이 부분들을 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고친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라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친구는 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 친구가 원래 쓴 문장하고 선생님이 고친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특히 빨간색 부분, 빨간색 글자를 여러분이 조심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문법을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괄호 부분은 석유를 연소가 아니라 쓰지 마세요. 석유 연소로. 또 여기 온실가스란 여기도 대포키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숙제는 네,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숙제가 행복 지수,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에 대한 그래프였죠. 여러분이 그 그래프 숙제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 54번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라는 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54번 문제를 같은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한국어 공부가 조금 힘드시죠? 이게 수준이 높아가고 여러분이 점점 더 한국어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질문이나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topic to writing at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글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학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숙제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